여러분 린 그렇죠? 수전 하우 이야기했고 그 다음 이제 린 헤지니언 이야기했는데 아예 그냥 건너뛰고요. 론 실리먼으로 왔습니다. 원래 원이 있겠다고 하는 것인데 최대한 빨리 진행해 봅니다. 론 실리먼은 진짜 읽기 싫어요. 저도 너무 길어. 그래서 수전 하우나 린 헤지니언 이런 사람들은 좀 그런 대로 따라가기가 좋았는데 론 실리먼이 하고 있는 작업은 훨씬 더 방대합니다. 방대하다고. 자, 케착이라는 작업이 있는데요. 뭐 이러이러합니다. 이 케착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끌어들였는데 케착은 1978년에 책 분량으로 발표된 장시의 이름이면서 1986년에 시집 The Age of Us 오두막 시대에 재수록되었고 만약 완성된다면 이 시집과 더불어 1981년에 찬팅 이게 이제 찬팅이라는 시집이고요. 2008년에 The Alphabet 이제 서가에 꽂혀 있죠. 이렇게 두꺼워요. 열어보면은 아주 작은 글씨로 쫙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꺼워. 그 행가래도 안 돼 있고 막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2005년에 시작되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The Universe 네 부분으로 구성된 일생의 작품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 케착이라는 것이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꿰뚫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열려 있는 채로 계속 어딘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글쓰기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글쓰기는 다른 시인보다도 이 시인에게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그냥 무한한 열림이라는 없어요. 어떻게든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이 시인에게 제가 읽은 시인들 중에서는 가장 크게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시인이 쓴 시집 이제 평론집 이름이면서 여기에 대표적 평론 한 편에 대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new sentence라는 용어를 다른 언어 시인들도 평론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시인들의 전부는 아니겠는데 그들이 상당히 서로 이제 교감을 나누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문장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깊게는 못 들어가겠지만은 잠깐 저는 이제 뭐 그냥 한 달 걸리고 두 달 걸려서 읽은 건데 차관 한 몇 분 안에 한번 해보죠. 그래서 새로운 문장이라는 것은 새롭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실리먼의 새로운 문장의 개념은 기존의 문장에 대한 이해를 전복하고 다시 정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이해의 틀을 변혁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8가지 속성을 쭉 논문 읽어가다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문단이 문장을 조직한다. 시에서 문장이라는 것은 그 문장이 몇 개 모여서 하나의 연을 이루죠. 근데 연이란 말을 안 쓰고 문단이란 말을 씁니다. 벌써 산문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산문과 산문의 용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문단은 논리나 논지의 단위가 아니라 분량의 단위이다. 이제 한 문단을 잘랐어요. 근데 이게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의 문장은 또 뜻이 있고 몇 개의 문장이 모여서 비슷한 개념을 갖고 그럼 그게 문단이죠. 근데 그 개념이 이제 발전하거나 변했을 때 우리가 인덴트 들여쓰기를 하고 새로운 문단으로 가고 그렇죠. 그거 이제 뜻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문단을 나눈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나누고 분량의 단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9시 반이면 끝낸다고. 12시면 끝낸다고. 그러니까 분량을 정해놓은 거예요. 문단을 안 나눌 수가 없잖아요. 조금 들어가게 돼야 수업이 돌아가지. 뭐 그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일부러 하고 있네. 문장의 길이는 척도의 단위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는 비틀림을 위해 뭔가 이렇게 토크라고 이렇게 트위스트 그런 뜻이 뭔가 꼬여서 다시 말해 그건 뭐냐면 다이성, 모호성을 위해 변형됩니다. 이건 시에서 전통적인 시에서 늘 하는 일이에요. 근데 5번부터 주목해 주십시오. 3단 논법식의 진행은 제한되고 통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쓰기 지도를 하잖아요. 글쓰기 지도를 할 때 논리적으로 쓰라고 하죠. 특히 산문에서는. 그래서 문단과 문단, 가족에 이제 키 센텐스가 있고 중심 개념이 있고 그 개념과 개념이 서로 또 연결돼야 되고 그래가지고 전체의 뜻, 전체의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부합하는 각 문단의 뜻이 있고 주제가 있고 그 각 문단은 또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되고 이게 완성된 글의 형태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한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제하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6번. 1차 3단 논법적 진행은 앞선 문장과 뒤따르는 문장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1차선은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갈 때 뭔가가 연결이 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2차 3단 논법적 진행은 그러한 이제 문장과 문장에 의해서 하나의 문단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이제 척도 단위로서만 나눠진 거지만 그런데 문단과 문단이 모여서 더 큰 전체에 이게 다 기여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2차 3단 논법적 진행입니다. 이제 문단과 문단이 전체를 하는 거, 이게 논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3단 논법적 진행을 제한함으로써 독자가 언어의 수준이나 그와 매우 근접하게, 다시 말해 가장 흔한 경우로는 문장의 수준이나 그 이하에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 한 10번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럼 뭔 소리냐 하면은 여기에 바로 언어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논지가 끊어져야 문장, 언어 중심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라는 말을 제가 썼었죠.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가 논리적 연계가 끊어져야 문장이 따로 노는 거야. 그럼 문장이 따로 놀기 때문에 문장 하나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어요. 아까 단어로 치면은 단어에 뜻이 있고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뜻을 버려버려야 소리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제 문장과 문장이 막 있고 그 문장이 또 모여서 문단을 말하고 문단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고 그 논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문장이 사라져 버려. 문장에 대한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전체가 강조되면 부분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에 집중을 하려면은 전체를 버려야 돼. 요건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시약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 같으면서 다 용어도 다르고 그런데도 제 머릿속에서는 다 막 연결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말만 가지고는 알 수 없죠. 사실은 실내를 봐야 돼. 그래서 자 우선 이제 요 시집 찬팅으로 오는데요. 여기에는 시 한 편이 실렸습니다. 시 한 편이. 여러분 제가 번역해 드린 쪽 한번 보시죠. 몇 페이지? 이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페이지인가 찬팅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첫 dur물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네, 여기 있네요. 네, 이게 아니야. 그렇다면 뭐지? 되풀이해서 시작하고 또 시작했어. 이게 아니야. 지난주엔 구운 고깃 덩어리를 반으로 자르다가 어찌나 손바닥 근육이 쓰라리던지 펜을 겨우 쥘 수 있었어. 라고 썼어. 오늘 아침엔 입술에 물집이 잡혔지. 어떤 아내, 에게, 관해, 대해. 반복해서 착수하고 또 착수했지. 대낮에 잿빛이 침울한 방식으로 노란 방을 채웠어. 이게 아니지. 난로 위에 뜨거운 윤활유가 엎질러졌지. 그것 또한 아니지. 지난주엔 소고기를 저미다가 엄지손가락 뿌리 근육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서 쥐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썼지. 그렇지는 않았어. 그렇다면 뭐지? 착수하게 될까? 오늘 아침엔 입술이 약해져 부르텄어. 바깥에 나가 아니스 풀 뒤편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 이것에 관해서라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었겠지. 펜이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질까? 어떤, 무엇, 아내, 에게, 관해, 대해. 낡아서 갈라진 시멘트 더미에서 양귀비가 자랐어. 반복해서 착수하고 또 착수했어. 이 구름들은 태워 없애기에 적절하지 않아. 노란 방에 침울한 색조를 띠고 있어. 각 문장은 그 위치를 설명하지. 이게 아니야. 겨울을 겪어내느라 썩어가고 있는 뒤뜰의 낡은 의자들. 난로 위 윤활유가 지글거리다 튀었어. 그건 같은 것이고 단지 다를 뿐이지. 암모니아 냄새가 여전히 감돌고 있어. 이게 아니야. 아니지.
유사에 대한 유추들. 그것 또한 아니지. 절도범의 책. 지난주엔 이 편을 겨우 쥘 수 있어 라고 썼지. 잿빛 콘크리트 꼭대기의 흰 나비. 그렇지는 않았어. 바로 그거야. 그런 다음에 뭐지? 기타를 만지작거리다 라는 건 무엇을 뜻하지? 내가 이미 착수했다는 걸 발견했지. 그만 읽을까요? 뭐 어떤 느낌이 드는지. 여러분, 이게 아니야. 이게 문장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문단이기도 합니다. 들여쓰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그렇다면 뭐지? 이것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 들여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되풀이해서 시작하고 또 시작해서 이게 아니야. 지금 숫자를 보면은요, 문장 수를 하나, 여기는 하나, 둘.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하나, 둘. 뭐가 좀 잘못됐나? 그래서 둘인가요? 라스트 윅은 피리어드 2개고 그 다음은 피리어드 3개예요. 이제 네, 그대로 되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문단 나누기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형식인 거죠. 이제 1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이렇게 이제 문단이 되는데 저는 이제 뭔 내용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그 평론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걸 보니까 이것이 그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앞에 있는 숫자를 합쳐가지고 뒷숫자가 되는 거죠. 앞에 두 개의 숫자를. 그래서 1, 그 다음은 앞에 거 합치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은 앞에 있는 두 개를 합치니까 2가 되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2하고 1을 합쳐서 3이 되죠. 이런 식이에요. 문장수를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들쭉날쭉 하죠. 왜냐하면 문장수가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뒤로 갈수록 숫자가 또 기하급수란 말을 그냥 저는 무식하니까 쓰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첫 문단은 하나, 두 번째 문단은 하나, 세 번째 문단은 둘, 네 번째 문단은 셋, 다섯째 문단은 문장수가 다섯, 여섯째 문단은 여덟, 일곱째 문단은 열셋, 여덟째 문단은 21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몇 페이지만 넘어가도 문단이 안 보여요. 문단 나누기가 안 보여. 문장 수가. 저 뒤로 가면 어떻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소설책도 아니고 문단 나누기가 아예 없어요. 없어. 이제 제 논문에 보면은 그런 걸 가지고 쭉 이렇게 길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눠야 되니까 그냥 나눈 거야. 장난이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보이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보면은 인생은 지금 뒤로 갈수록 인생의 연륜이 쌓아간다고도 볼 수가 있고 살아갈수록 모든 것이 뒤로 갈수록 모든 것이 상황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죠. 일을 시작에서는 간단한 것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모든 게 복잡해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제 이런 형식적인 특징 하나하고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 사이가 이질적이에요. 끊어져 있어요. 논리에 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논리가 보여 의도적으로.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질적으로 잘라놓게 이제 배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문장 하나하나는 분명해요. 그래서 문장을 이제 단어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언어 중심적이라는 게 지금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단어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어쩌면 심하게 하면 실럽을 가지고도, 음절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단어를 이제 문장까지 늘려놓은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문장 자체는 명료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문장이 주는 말장난적인 효과랄지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의미는 또 살아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문장과 연결을 고려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방해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단어들을 계속 던져놓는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죠. 뭔가 관계는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게 이제 작가의 뭐죠? 그런데 또 이제 저도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막 그런 말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쓰기 단계에서부터 읽기 과정에서 완성되는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의 틀이나 끝이나 어떤 전체의 구조나 이런 게 딱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진행이에요. 그냥 진행. 열려 있어. 자기도 몰라. 계속 막 열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기도 관여는 해. 자기도 관여는 하지.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만, 그래서 독자들이, 이건 독자 반응 비평하고도 또 달라요. 독자 반응 비평에서는 글의 완성이라고 하는 게 읽는 사람의 이해, 또 참여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독자에 의해서 완성되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적극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전달할 메시지가 미리 정해져 있다거나 다만 잘 감춰놨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툭툭 던져놓고 그 비어있는 공간들을 독자가 와서 채우는데, 어떤 독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릴 수 있게 이렇게 말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의도하는 의미가 없느냐, 그렇게 또 말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이 작품의 의미는 이렇게 논문을 쓸 수가 없어. 제가 취하는 논문 쓰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언어 기법을 통해서 열어놓고 독자로 참여해서 하게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저도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시도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이제 찾아보려고 하고, 반복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여기서 나오다가 또 뒤에 가서 또 이렇게 반복돼요. 그래서 근데 약간 변형이 돼요, 또. 이게 변형이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약간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의식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문구들이 몇 개씩 막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그 공적 시문화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는 어떤 언어관들, 막 이런 것들이 문장 속에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많죠. 그래서 독자도 지적이지 않으면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독자가 읽어냈다고 해서 그것이 확정적이 되는 것도 또 아니에요.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근데 론 슬리먼 같으면 워낙 책이 길어져 버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논문을 썼지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앞 페이지 몇 개만 갖고 썼어요. 이거 쫙 뒤에 어디 막판에 마지막 페이지는 어떻게 된가 보자. 이렇게 마지막에 줄 그어졌네. 예, 이런 식이죠. 그래서 내가 이 시인이 이 작품을 통해서 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놈 미친 놈이지.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시인 자신도 그걸 요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게 당신 잘못 읽는 거다. 뭐 왜 그런 짓 하냐, 아마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부분 어떤 문장들이 굉장히 재치 있고 감각적이고 시인이구나 하는 느끼게 하는 문장들이 막 이제 배치돼 있고 그렇죠. 근데 누가 이렇게 제가 오늘 2시간 내내 혼자 떠들어 보니까 여러분 답답하듯이 이 사람 문장 보고 있으면 진짜 답답한 거죠. 아무리 재밌어도 그렇지. 특히 우리 같으면 영어권 독자다 있는데 이걸 읽고 있으려면 숨 막히죠. 그래서 다만 이 시인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여러분 요 나눠드린 자료집에서 그녀를 위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론 슬리먼의 작품이 아니고요, 칼라 헤리먼, 더 젊은 사람인데요. 네, 여기에 있어요. 네, 이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것 보지 말고 이거 보십시오. 제가 오기 전에 이거 좀 다듬었습니다. 어려웠어. 그래서 자, 진짜 한번 다 비워버리고, 그러나 문장과 문장이 꼭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이어지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문에서 문장과 문장이 이어져가는 논리의 구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목소리 주인공도 바뀝니다. 막 남자가 말하는 것 같다가 여자가 말하는 것 같다가 또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가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그래요. 막 잘라져 있어요. 예, 그래서 파편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베갯잎 위에 쉬고 있는 손등은 낭비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죠. 화장실에 오줌이 고인 곳, 그 멋진 곳. 우리 사이에 수년이 흘렀어요. 이방인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불순한 밤 날씨에 젖어 숲에서 빠져나온 맥신까지 마주하게 되었어요. 이상한 잠자리에서 시끄럽게 개 짖어대는 소리에 매료된 주홍빛 소동에서 빠져나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세를 내고 그를 부양할 수 있었어요. 이 기회에 그녀가 사과를 했어요. 정밀 조사를 촉발하지 않았던 조정. 바깥에 침체된 물에 표어가 있었어요. 그는 나보다 더 나은 인물이었어요. 아마 더 젊기는 했겠지만. 양서류를 대하면 식은땀이 흐르지만 가까스로 집에 도착했어요. 창문으로 새들어오는 햇빛이 그의 금빛 곱슬머리에 감돌았고 주먹 하나가 한쪽 눈 위에 비틀려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녀의 두 옆구리가 빙 둘러서 순회가 될 때까지 방 안에 멍하게 숨어 지내면서 그는 혼자서 혹독한 노래들을 불렀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역사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지요. 그게 아니라면 악의를 품은 노래들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약간 소박하면서 그라비어 풍이고 감상적이지만 휴지부에서 섬세했어요. 나는 흔들리면서 그를 떠받쳤어요. 나는 떨면서 그를 들어올려요. 엉겨부터 둥글고 있는 것들. 그 기억을 나는 정리할 수 없었죠. 그가 친구들을 발견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맥신이 내게 하지만 역시 당신뿐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차량과 담배 연기와 그 숱한 언어들, 라디오와 가전기기들, 납작하고 넓게 퍼지는 바퀴 자국들 소리, 전화기 쪽으로 이동하는 두 눈동자의 불안과 그 모든 임의적 색채들,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유리등의 플러그를 뽑으세요. 선창을 마주하세요. 내가 더 소박한 학교 운동장에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이 시의 제목은 그녀를 위해입니다. 아, 시 좋다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꼼꼼하게 읽어볼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나? 베갯잎 위에 쉬고 있는 손등은 낭비되지 않았어요. 누워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 어쩌면은 이제 둘이 누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내 벽을 놓고 이렇게 한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잠자리가 쓸모없진 않았다, 뭐 이 정도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죠. 말이 잘 안 통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인가? 화장실에 오줌이 고인 곳, 그 멋진 곳, 퍼들인데 그냥 오줌이 고인 곳으로 했어요. 자, 우리 사이에 수년이 흘렀어요. 모른다고 하고 우리 사이에 수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세월이 흐른 것 같은데, 이방인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불순한 밤 날씨에 젖어 숲에서 빠져나온 맥신까지 마주하게 되었어요. 번역이 한참 찾아보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옆에 잠자다 하룻밤 보내고 보니까 옆에 있는 거죠. 근데 이방인 같은 거죠. 근데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아는 놈인 거죠. 이제 맥신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근데
불순한 밤낮에 젖어 숲에서 빠져나온 맥신까지 마주하게 되었어.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니까 옛날에 맥신이 이제 모습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처럼도 보입니다. 이상한 잠자리에서 그 이상한 잠자리 시끄럽게 개 짖어대는 소리에 매료된 주홍빛 소동. 이것도 뭔 소리인지 알기 어려워요. 근데 뭔가 그 잠자리에 뭔가 소동이 있고 뭔가 좀 시끄럽고 그렇죠. 그 소동에서 빠져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세를 내고 그를 부양할 수 있었어요. 남자하고 관계인데 그렇게 좀 힘든 시절 아닌가 싶어요. 남자가 좀 놀고 있거나 그래서 집세를 내고 그를 부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회에 그녀가 사과를 했어요. 여기 목소리가 좀 이상해져 버려요. 갑자기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녀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기회에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사실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서 한 거예요. 이어서. 근데 이걸 끊어야 되는 건지 이어야 되는 건지 파편화된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 하나의 스토리로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일단은 붙여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끊어지더라도 이 기회에 그녀가 사과를 했어요. 근데 정밀 조사를 촉발하지 않았던 어레인지먼트예요. 이 말이 뭔 말이지 싶은 거예요. 정밀 조사를 촉발하지 않았던 어떤 조정이 있었어. 근데 꽉 들어보니까 뭔가 좀 소동도 있었고, 그런데 이 기회에 그녀가 사과를 했어요. 이것도 연결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사과를 하고 넘어간 거야, 이게. 안 그러면은 막 그냥 꼬치꼬치 묻고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 뭔가 상황을 파헤치고 뭐고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어젯밤 어디 있었어? 막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사과를 하고 그래서 정밀 조사는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약간 좀 남자든 여자든 서로 이렇게 좀 복잡한 어떤 인간관계에 써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바깥에 침체된 물에 표가 있었어요.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디 표 같은 게 바깥에 고인 물에 이렇게 비치나 이런 생각. 그는 나보다 더 나은 인물이었어요. 아마 더 젊기는 했겠지만 제가 이것을 내가 더 젊다고 봤는데 문장을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니까 그가 나보다 더 젊은 것 같아요. 뜻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와 나 사이인데 어쩌면은 남자가 더 어린 거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도 남자가 더 뭔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서류를 대하면 식은땀이 흐르지만 이거 현재형으로 돼 있고 여기는 또 과거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스로 집에 도착했어요. 이건 뭔 이야기죠? 지금까지 외도했나?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양서류를 대하면 식은땀이 흐르지만 가까스로 집에 도착했어요. 이게 집이 아니었나? 지금까지 상황이 집에 도착했어요. 자, 창문으로 새들어오는 햇빛이 그의 금빛 곱슬머리에 감돌았고 주먹 하나가 한쪽 눈 위에 비틀려 있어요. 이것도 참 번역하기가 어렵던데. 그래서 아마 햇빛이 곱슬머리가 있고 햇빛을 가리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가는데 뭐 위협하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기도.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녀의 두 옆구리가 빙 둘러서 순회 서키스가 될 때까지 어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방 안에서 멍하게 숨어 지내면서 그는 혼자서 혹독한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지금 이 남자하고 같은 남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가 집안에 숨어 지내고 있는 것 같고 갇혀 지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인이 찾아왔고 둘이 막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무슨 폭력의 장면이라기보다는 섹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그는 혼자서 혹독한 노래들을 불렀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역사로 만들어진 것들이 그게 아니라면 악의를 품은 노래들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방 안에 혼자 지내는 어떤 남자의 어떤 절실한 어떤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소박하면서 그라비어풍이고 감상적이지만 희주비에서 섬세했어요. 그 남자의 노래에 대한 평가잖아요. 근데 아름다워요. 가만히 보면은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노래 같은 걸 이해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나는 흔들리면서 근데 갑자기 이건 여자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요 문장은 다시 또 바뀌어버려요.
나는 흔들리면서 그녀를 떠받쳤어요. 남자잖아요. 근데 나는 떨면서 그를 들어 올려요. 이건 또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막 이래버리고 이러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아름다운 장면 같아. 둘이 격렬한 사랑을 하는 것 같아. 엉겨부터 뒹굴고 있는 것들. 그 기억을, 근데 이게 과거형이네. 그 기억을 나는 정리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한 남자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옛 남자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힘들게 지내던 어떤 관계들, 그리고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도 좀 어지럽죠. 아까 무슨 혼돈,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가 친구들을 발견하는 곳은 어딘가요? 맥시니, 이제 맥시니 인물 앞에 나왔었죠. 맥시니 내게, 하지만 역시 당신뿐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자를 위로하는 말인 것 같죠. 하지만 역시 당신뿐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자, 차량과 담배 연기와 그 숱한 언어들, 라디오와 가전기기들, 납작하고 넓게 퍼지는 바퀴 자국들 소리, 전화기 쪽으로 이동하는 두 눈동자의 불안, 그 모든 임의적 색채들,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 함께 했던 어느 상황에 대한 묘사인 것 같은데 아름답지만은 않죠? 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은 unplug the glass, 참 더 글래스를 그냥 유리등으로 번역했습니다. 유리등에 플러그를 뽑으세요. 선창을 마주하세요. 이제 배가 떠나가는 선창을 보라. 플러그를 뽑아버려라. 나는 여기가 아니라 더 소박한 학교 운동장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끝나요. 뭔지 알 수가 없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 시는 이런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알고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다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뭔가 새로운 어떤 문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새로운 문장을 시도하는 이유가 정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문장을 파괴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파괴를 위한 포괴는 아니고 뭔가 열려 있으면서 닫혀 있으면서 열려 있는 뭔가 어떤 새로운 의미인데, 그 의미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들이 끊임없이 뭔가 의미를 만든다고 말하지만은 독자로서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고, 우리 보고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이 어느 평론가가 이야기한 대로 만연에 있는 워크샵 시의 그 온유함, 위로를 주는 그런 어떤 시의 풍토에 일격을 가하면서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허위의식이라 할까, 세상에 대한 관습적 이해라 할까, 이런 것들을 자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짧은 시간 안에 언어시를 제가 정의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린니 해지니언, 레 아먼트라웃이죠. 근데 이제 그건 시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보면 나름대로 이제 좀 재미는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